안녕하세요. 구문독해 첫 번째 시간,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의를 설명드리고 문장의 형식을 몇 가지로 어떻게 나누고 있고 각 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형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되겠죠? 문장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거나 말을 전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메시지를 전달받을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덩어리, 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들 가운데서는 필수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 안에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단어들만큼이나 문장들도 너무나 많은 문장들이 존재하겠죠. 그 문장들을 기본적인 특성이나 구조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5가지의 문장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형식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형식이라는 건 출발선에 있는 문장이니까 아무래도 간단하겠죠? 네, 맞습니다.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와 동사, 예를 들어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 단어 달랑 2개만 나오는 문장이 꼭 일형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부분과 그 주어의 요소와 동사의 요소, 이것만으로 내가 말하고자 쓰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하게 성립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일형식이라고 불러요. 이때 써놓은 정의를 한번 볼게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한다. 주어와 동사 이외에 다른 어떤 문장의 핵심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말하고자 하는, 쓰고자 하는 그 의미가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완전하게 전달이 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성립이 될 때 우리는 그 문장, 일형식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A strange man appeared. 어떤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수긍을 하게 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를 충족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전달이 1차적으로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장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만 쓰이진 않겠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뼈대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은 전달하지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에 덧붙여진 또 다른 어떤 단어들을 혹은 단어 2개 이상의 어구들이 그 기본 구조에 살을 더한다면 그 더해진 어구들을 우리는 수식 어구라고 불러요. 수식 어구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기본 구조에 살을 덧붙여준다, 꾸며준다라는 얘기예요. 꾸며준다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기본 틀을 좀 더 예쁘게, 풍성하게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 혹은 좁혀준다, 한정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말하는 뜻이보다 수식 어구를 설명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기본적인 문장, 사실 다소 건조한, 몸이 건조한 이 문장에다가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다고요? A strange man appeared behind the tree.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장소, 그 남자가 나타났던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덧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ehind a tree라는 세 단어가 모여서 장소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시켜주는 수식 어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형식에서 등장하는 동사들의 예를 한번 볼게요. 동사란 주어, 어떤 사물이나 사람,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주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낱말이 되겠어요. 동사, 그러면 일형식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 비동사, 우리가 너무 가장 쉽게 배우는 동사들이죠. be, 이다 라는 주어의 상태, 자격, 신분, 성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일형식에서 쓰이는, 우선 이형식에서 비동사가 다음에 다시 소개가 된다면 그때 비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형식에 나오는 동사들 한번 살펴볼게요. be, 여기서는 무엇 누구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인 뜻입니다. go, come, 오다, 가다, 오다.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고요. work, 근무하다, 일하다, 혹은 작동하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까지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arrive, 도착하다, run, 달리다. 사람이 운동을 할 때 달리는 것, 강물이 흐르는 것, 심지어 어떤 기계나 설비가 작동하는 것, 운영되는 것, 이런 말까지 사용이 될 수 있는 동사예요. walk는 걷다, get, 어디의 장소로 도착하다, 그 장소로 이동하다라는 의미예요. move, 움직이다, 이동하다. appear는 방금 예문서와 같이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는 모든 문장들을 주어와 동사의 기본 구조만으로, 즉 일형식의 형태로 의미가 완전히 전달.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in your hands.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다, 혹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라는 말이에요. The solution, 주어겠죠. 주어. 그런데 해결책이라는 주어인데 그 해결책이 어디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는 덧붙여진 어구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기까지가 주어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is, 선생님이 일형식일 때 비동사 is는 있다라고 했죠. 있다, 당신의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일이, 이 문제가 성공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문장이겠네요. 두 번째, this new marketing strategy shows surprisingly well. 이 새로운 마케팅 혹은 홍보 strategy, 전략이란 얘기예요.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의미가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주어의 덩어리죠.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work는 여기서 이런 사물이나 개념이 스스로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는 근무하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놀랍게도 좋은 효과가 있다. well은 동사를 꾸며주는 잘이라는 의미죠.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는 단어가 돼요. 두 단어 모두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데 놀랍도록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3번, The presentation did not go as planned. 발표라는 의미죠. 발표가 가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진행이 되다, 흘러가다라는 의미예요. As planned,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as planned라는 덧붙여진 어구예요. 즉 수식 어구예요. 이것을 뺀다고 해도 문장의 의미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발표가 진행되지 않았다. 어떻게 진행되지 않은 거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혹은 그것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The new software runs efficiently on older computer system.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이게 주어예요. run, 달린다 아니겠죠? 작동이 된다, 작동한다.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더 오래된 컴퓨터 시스템, 체계에서도 작동을 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덧붙여진 모든 어구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합니다라는 기본 구조로서 의미는 성립이 돼요. 불충분한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나머지의 어구들이 어떻게 작동이 된다라는 이 작동이 된다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수식 어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5번 볼까요? The rescue team got to the isolated village through the storm. 구조팀들이 isolated village 그러면 고립된, 격리된, 뭔가 동떨어진, 외진 마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격리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요. 어떻게? 폭풍을 헤치고, 폭풍을 뚫고 도착을 했다. 그래서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어떻게? 이런 방법, 이런 역경을 헤치고 도착을 했다라고 모두가 도착을 한다라는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역시 일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일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더 특별한, 즉 개성적인 뜻으로 일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동사들이 있는데 한 동사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특별한 뜻으로 사용될 때 그 동사는 일형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work라는 동사 설명했죠?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일 땐 일형식의 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주어 그리고 이 work라는 동사 이외에 다른 필수 성분이 필요하지 않은 채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의미로 하나로 묶어볼게요. matter와 count가 되겠어요. 모두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주어가 나오고 주어 matter 혹은 주어 count 이렇게 되면 주어가 중요하다, be important 라는 말로 그대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do는 무엇을 하다,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어가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 이건 또 일형식의 구조를 갖는 거예요. last, 지속되다, 지속하다, 어떤 상태가 지속하다라는 설명을 할 때도 역시 일형식의 구조를 갖습니다. pay가 지불하다가 아니라 도움이 되다, 이익이 되다라는 뜻일 때도 일형식 구조를 갖습니다. 예문들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he key to success lies in consistent effort. 자, 키는 여기서 어떤 비결이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에 이르는 핵심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어의 개념이 됩니다. 성공에 이르는 핵심, 더 간단히 성공의 핵심 혹은 성공의 비결은 lie는 여기서 장소의 의미의 비동사와 유사한 뜻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어디에 있다,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consistent는 지속된, 지속적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에 성공의 열쇠가, 다시 말해서 성공의 핵심이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두 번째, unexpected accidents can happen at any time.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선생님이 아까 일형식 동사에 예에서 열거를 할 때 포함은 시키지 않았지만 예문에서 새롭게 등장을 했네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 예상치 못한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3번, In this competition, teamwork matters more than individual skill. 자, 컴페티션은 대회, 시합, 경기, 경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스포츠 경기라면 대회,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에서는 teamwork, 조직력이 matters,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단수 개념의 주어이기 때문에요. teamwork matters,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개인 기술, 개인기보다 조직력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경기에서는 그렇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도 선생님이 세 문장 설명한 거 모두 이 형식, 기본 구조,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덧붙여진 수식 어구다라는 같은 구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음, the effects of this medicine will last for several hours. 자, 효과라는 거예요. 이 약의 효과가 지속할 것입니다.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지속할 것입니다. 이 약의 효과가 지속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의미는 성립이 되지만 얼마간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진 거죠. 그렇죠? 5번, in the long run, earnest always pays. 결국은 어떻다? 정직이 이익이 된다. 정직이 보상을 가져온다라는 의미예요. 정직한 것이 끝에 가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6번, for this small experiment. 이 작은 실험에서는 any clean plastic bottle will do. 그래서 어떤 깨끗한 플라스틱 병이라도 충분할 거야 라는 표현. 쌤이 아까 둘을 소개했죠. 충분하다라는 동사일 때 일형식의 동사고 보면 알 수 있듯이 뒤에 어떤 말도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간단한 실험인가 봐요. 이 실험에서는 이런 작은 장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이겠네요. 일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